외국인들이 285억 팔았는데 그거 그대로 또 한숨이 나오네요. 개인들이 사갔죠. 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개인들의 수급 행태를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럼 외국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체니까. 네, 맞아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매수한 주식 한 탑 10 정도 한번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교보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이거 자주 보는 화면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매크로적인 장세, 수급이 많이 좌지우지하는 장세에서는 HTS를 제가 진짜 활용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요즘에 이제 MTS도 개발들이 많이 돼서 이런 기능들이 보완이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컴퓨터 이용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거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 두고 장 끝난 이후에 내가 1시간 정도 시간 투자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 교보상에서는 이제 0426이라는 화면이에요. 네, 이렇게 치면은 외국인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기간까지 탑 10. 맞아요. 되겠네요. 이게 근데 저희 교보에만 있는 화면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각자 사용하시고 있는 HTS를 이용을 해서 이런 화면들을 찾아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투자 습관에 다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서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해오셨던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여기에 창 보시면 보통 왼쪽 상단에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궁금한 거를 치세요. 뭐 외국인 아니면 기관 뭐 매매 상위 이런 식으로 치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검색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메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부분의 증권사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쪽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또 이제 거래소와 코스닥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거래소를 일단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업종까지도 나눌 수 있어요. 굉장히 세세하죠. 여기 들어와 보면은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음식료, 섬유의복, 종이목재화. 그래서 나는 오늘 화학 쪽에서 어떻게 외국인 기관들이 그동안 한 달 동안 매매를 해왔는지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건들이 전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모든 정보를 거의 HTS에서 해결을 하실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볼 거는 이제 전체죠. 전체로 놓고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금액과 수량도 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거래소 대형주단에서 보실 때는 의미가 있는 건 수량보다는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수량은 각각의 금액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주당. 그래서 금액으로 놓고 보도록 하고요. 또 일자별로 보면은 이제 오늘 아니면 어제 딱 하루씩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기간별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두 칸이 나타나면서 오늘까지 보는데 너 언제부터 보고 싶냐? 그러면 이제 6월 1일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회를 딱 누르시면은 외국인 상위, 기관 상위에서 굉장히 잘 나오죠. 순매도도 같이 나오네요. 네, 같이 나와요. 이거 뭐 딱 나오죠. 삼성전자. 이거 뭐 얼마인가요? 도대체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3조 8천억을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팔았다. 삼성전자가 많이 빠진 이유가 있네. 있죠. 네. 그리고 기관 쪽은 한 달 동안 보면은 삼성전자를 많이 팔진 않았어요. 매도 보면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그래도 조금 팔긴 했어요. 640억 정도를 한 달 동안 팔긴 했는데 삼성전자는 대략적으로 하나면에 봤을 때에는 잡히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놈들이죠. 외국인이 3조 8천억을 팔았는데 또 여기 보면은 순매수한 거에서도 기관 쪽이 또 잡히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 어디로 갔겠느냐? 개인이죠. 개인이 가져간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외국인 상위부터 좀 살펴볼까요? 외국인 상위에서 순매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순매수 살펴보면은 우리 금융지주를 많이 샀어요. 2,500억이네요. 2,520억 가량을 우리 금융지주에 외국인들은 샀어요. 이게 주가 흐름 자체가 막 크게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우리 금융지주 뭐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금융지주의 차트였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보시면은 6월 1일이죠. 계속 수직 낙하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연준에서 보내고 있는 어떤 금리 인상의 이런 시그널들을 받아들이면서 지분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의 지분이 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굳이 이렇게 수직 낙하하고 121선 무너지고 이런 쪽들을 바로바로 개인들이 외국인처럼 계속 분할해서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개인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저는
지금 금융주를 따라갈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매매 동향까지 좀 같이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조금 그래도 지분율을 계속적으로 늘려온 흐름들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제 기관 쪽이죠. 연기금, 투신 뭐 이런 쪽들. 보험 쪽. 이거 보험에서는 이게 큰 물량이 아마 외국인하고 왔다 갔다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물량들이 조금 움직이면서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에 영향을 준 부분도 같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네, SK 이노베이션 올라왔네요. 네, 이쪽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에 정제 마진 효과가 크게 났죠. 유가가 워낙에 급등을 해 있고 제가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100를 크게 하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러시아 쪽과도 좀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걸 바로바로 다른 대체 에너지 수단으로 전부 다 그동안 써오던 석유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석유 부분들이 계속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을 거고요. WTI 유가 좀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서도 이제 해외 쪽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서도 다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딱 하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근월물 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6월에 이제 출연해서 말씀드릴 때 유가가 아직 높은 레벨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때와 어느 정도는 고점을 형성을 해서 한 $120 중반대 정도에서 윗꼬리가 달렸죠. 그러면서 이때도 거의 $124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러면서 빠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한 120 이것도 일선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고 또 반등을 해주고 지지받고 반등해주고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103에서 104 정도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또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안타까운 거는 아직까지는 배터리 부분에서 확실한 좀 흑자를 내주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또 배터리 부분에 좀 트렌드가 약간 원통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4680 뭐 원통형 배터리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삼성 SDI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선방을 해주고 있거든요. 실적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SK 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이에요. 이 배터리 생긴 모양의 형태가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정유 마진 쪽은 굉장히 좋으면서 본업에서 완전 호실적 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불러일으켰는데 여기에다가 배터리까지 조금 더 빨리 이게 흑자 전환하고 어떤 BEP를 맞춰주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살짝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KT네요. 네, 그 다음 KT죠. 뭐 전통적으로 이제 방어주 성격을 약간 띠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뭐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KT요. 보게 되면은 다시 KT 쪽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주가 흐름이 뭐 좋죠. 3월 이거는 뭐 12월부터 계속 좋았어요. 잠깐 꺾였다가 1월 초에도 시장 어려울 때 진짜 방어 성격으로 올라갔죠. 저점이 한 3만 원대부터 그냥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딱 이유가 이건 있죠. 외국인들 지분율입니다. 늘려가고 있네요. 네, 계속 늘리고 있죠. 네.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와 좀 연동이 됐고요. 아까 약간 그것과는 다르죠. 우리 금융지주는 이제 중간에 어떤 은행과의 약간 그 지분 교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건 그런 건 아닙니다. KT는 외국인들이 미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여기 7월 1일 하루 매도했었고요. 보게 되면은 뭐 늘려오기 시작한 때부터 보면은 거의 매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5월 25일부터 보면은 딱 하루 매도했네요. 오늘까지요.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잠깐 뭐 가집게 동향 보면 오늘도 사고 있네요. 네,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KT는 정말로 다른 쪽들 대비해서도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 대비해서도 좋은 실적들을 내줄 걸로 좀 기대가 되면서 하반기에도 괜찮은 부분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주봉상으로 볼 수 있는 주가도 지나갔고요. 딱 월봉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보이는 주가가 그거 보면은 이 정도 한 4만 원 부근? 네. 거기를 만약에 수급으로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이제 매물대 상단 봐야 돼요. 네, 이렇게 보면은 한 4만 5천 원 부근까지 보이는 상태까지도 지금 와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좀 약간 실적까지도 약간 굴뚝주인데 조금은 다른 통신사들 대비해서 실적도 괜찮은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KTNG예요. 네. 이것도 뭐 같은 성격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KT하고 같은 성격. 그래서 이제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두 기업들이니까 뭐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일단 KTNG 쪽 잠깐 보게 되면은 네, 이건 일봉상으로 역시나 근데 6월달 들어와서는 또 이제 매수했던 것들, 외국인들 매수했던 것 대비해서는 별로 좋진 않죠. 상대적으로요. 이것도 뭐 대충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윗꼬리가 달렸던 지점들 제외하면은 한 86,000원 매물대 그리고 전고점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는데 외국인들은 그거에 관계없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와주고 있고요. 투자 동향 보시게 되면은 KTNG 외국인들 글쎄요 7월 1일부터는 좀 팔기 시작했네요. 이틀 팔았는데 오늘 가쉽게 한번 볼까요? 오늘도 팔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3일째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KTNG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서 일단은 이게 121선이 조금 약간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거 회색선이요. 네,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밑꼬리가 외국인들 매도에도 불구하고 길게 달렸어요. 근데 오늘은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은 1.1% 오르는데 이 종목은 1.1% 빠져요. 그럼 시장 대비해서 2.2%가 지금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다가 이 121선까지 깨지는 그런 수급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땐 결국엔 또 이 자리에서 8만 원대 지지 확인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국인이 매수하는데 주가는 오히려 조금 반대로 가 하면은 반드시 투자 동향 열어보시고 기관들이 파는지 이런 여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외국인들 지분 꾸준하게 늘려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당장 이걸 받을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아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금융지주, KTNG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은 매수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LG이노텍 걸려있네요. 네, LG이노텍도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6월 동안에 좀 늘려왔던 종목이고요. 여기 보시면 LG이노텍입니다. 네, LG이노텍 6월달 주가 흐름이 워낙에 시장이 근데 어려웠어요. 6월달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코스피가 13%, 코스닥은 20% 넘게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도 나 오른 종목 볼 거야. 이건 안 됩니다. 항상 지수 대비해서 보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수, 이 종목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먼저 보시고 LG이노텍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에 속해 있네. 그러면은 코스닥 하락률 20%를 보실 게 아니라 코스피의 하락률 13%를 보시면서 그거 대비해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동안에 여기 떨어진 거 보면은 이 자리가 뭐 그렇게 돌파할 만한 자리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조금 더 갔으면은 뭐 한 40만 원 정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겠지만 6월 달 들어와서 지수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하락세 쪽으로 왔는데 그래도 여기 30한 3만 원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고점 39만 원 대비해서 이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39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13% 대비해서는 선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꾸준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그게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하락률을 방어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저점 정도 테스트한 것 같아요. 한 33만 원 정도 테스트하고 다시 상승 분위기를 잡고 있고요. 오늘 굉장히 세게 올라요. 지금 장중에 보면은 지금 8.3%까지 올랐다가 지금 5.3%로 상승률을 조금 반납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강하게 사고 있고 기관 쪽은 외국인 눈치 보고 있어요. 수급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오늘의 상승은 외국인들이 만들었던 건데 그 상승을 불러일으킨 이유가 뭐냐? 그럴 땐 또 이제 뉴스로 와야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리뷰가 좀 나왔습니다. 계절성에서도 꺾이지 않은 날개 LG이노텍이 보여줬다 하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46만 원의 목표가를 냈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2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실적 가시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48만 원의 리포트를 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어떤 투심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엔 그런 것들이 또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려놓는 이런 이유들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실적 가시성 조금 되고 어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안 가는 이런 상황들이 오면은 지수 조금 더 변동성 위아래로 보이다가 결국에 LG이노텍은 글쎄요 계속 올라가면서 좀 신고가 내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OL이죠. 이거는 뭐 말씀을 길게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상황이죠. 네, 정유 마진 효과, 정제 마진 효과가 너무 크게 나타나서 실적이 정말로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생각할 거는 같이 묶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 정유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피크아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유주가 계속 올라가고 유가가 계속 올라갔던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싼 고점 한 120달러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조금 안정되는 모습들. 이 정도 가격이면 왜냐면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고 있는 어떤 셰일가스라던가 그리고 어떤 신재생 에너지단 조금 비싼 단가로 생산하는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기존의 화석 연료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단가는 3배에서 4배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원자력단도 아직까지는 화석 연료, 기존의 전통 화석 연료 대비해서는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비싸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가가 맞춰지는 정도 수준 레벨까지 유가가 올라와서 그게 그냥 유지가 돼버린다. 아니면 더 올라간다. 얼마 전에 또 리포트 나온 거 보면은 어느 증권사였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외국계 증권사였어요. 네. 이거 러시아 문제 이런 부분들 연동되면서 유가 380달러였나요? 까지 갈 수 있다라고 리포트 냈어요. 네, 물론 가능성이 0%는 아니에요. 네, 언제든지 일어날 수는 있는데 높지는 않겠지만 그런 리포트조차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제 마진의 효과에 대해서 단언을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레벨들이 결국에는 에너지원들의 다변화 노력들이 지금 러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점점 기술 발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의 생산 단가와 기존 화석 연료들의 생산 발전 단가의 갭이 점점 더 좁혀질 수 있는 기술력들인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제 마진이 피크아웃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다음이 셀트리온이죠. 네. 이 종목은 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거는 그래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차트만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셀트리온 말씀드릴 때 이 정도 가격이면 이거는 손절 잡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는데 레버리지도 사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주봉상으로 바닥 잡고 있는데 외국인들 지분율 늘어나는 자리. 그래서 이제 14만 원 부근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또 올라와요. 지금 18만 원까지 올라왔으면 글쎄요 14만 원에서 분할 매수로 레버리지 사용하신 분이면 수익률 아마 상당할 거예요. 이게 왜냐면 2.5배짜리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10%면 25%가 되는 거고요. 20% 났으면 50% 수익 난 겁니다. 네, 14만 원에 사신 분들은 그 정도 났겠네요. 50% 정도요. 근데 지금부터도 이제 중요한 거는 더 올라갈 자리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수급들도 워낙에 좋아요. 보시면은 외국인들 거의 전반적으로 사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투신하고 연기금 사모펀드가 붙었어요. 보험까지 붙었고요. 금융투자는 단기 매매차일 거래 이거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에다가 외국인까지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 정말로 수급에서는 이런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최상의 수급이 붙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속성 있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오늘도 투자 동향 보면 외국인들은 조금 팔고 있네요. 오늘은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조금은 왔다 갔다 하는 행태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분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 대비해서는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 지분율이 바닥을 짚고 한 14만 원대에서 거의 바닥 집었죠.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14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셔서 갑자기 다음 달 방송에서 야 이거 빠졌잖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지점은 14만 원 주봉상으로 2019년과 20년도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갔던 자리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 점은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게 되면요. 삼성물산이네요. 이쪽도 지금 조금 효과가 이제 크게 나오면서 얼마 전에 또 제가 이제 알기로는 사우디 쪽에서 네옴시티인가요? 왜냐면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서 막 120달러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럼 사우디의 국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대폭 증가해버리는 거죠. 완전 엄청난 국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 투자에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요. 네옴시티 하나만 640조예요. 예. 근데 그쪽에다가 지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합작해서 어떤 그런 들어갈 수 있는 건설 엔지니어링 플랜트 이런 쪽들을 공급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3천억 규모로 수주를 했어요. 네, 640조 중에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금액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조 3천억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쪽들의 효과를 좀 받는 부분들이 이제 삼성물산에서 좀 나타난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좀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 쪽은 좀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건설 쪽에서도 이제 괜찮은 부분들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또 보유하고 있는 이제 어떤 종목들의 지분율 이런 것들도 약간 좀 이슈가 되면서 삼성물산 쪽이 특히나 이제 좀 이슈를 받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잠깐 한번 볼까요? 일봉상으로 볼게요. 예, 6월달 들어와서 역시나 조금 시장이 어려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었는데 하락폭 자체가 매물대 하단에서 멈춘다는 거죠. 이 밑으로 쭉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종목들이었으면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구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아마 빠져서 여기 전저점 10만 원 테스트 해야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멈추면서 다시 올라갔고요. 여기 이제 12만 5천 원까지 장중에 올라갔었는데 역시나 이제 두터운 매물대 상단을 또 돌파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규 매수하고 싶은데 할 일은 뭐냐? 이 12만 원대를 외국인들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이거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오느냐. 그리고 거기다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까지 최근에는 좀 같이 붙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투신이 좀 팔았네요. 거기다가 오늘 투자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역시나 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소량의 매수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매물대 상단 12만 원을 강하게 돌파한 흐름들이 나올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쪽의 분위기도 좋아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요. 다음 종목은 GS입니다. 네, 마지막 여기까지가 네. 외국인 상위 이제 맞아요. 우리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KT, KTNG, LG이노트, SOL, 셀트는 삼성물산, GS 10위까지죠. 네, GS도 마찬가지로 길게 뭐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51, GS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정유 3사죠. 거기다 이제 현대오일뱅크까지 있는데 그쪽은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쪽 총 4개사의 어떤 지금 실적을 총 합쳐서 보면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개별로 봐도 잘 가지만 당연히 합쳐서 봤을 때에도 엄청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유 마진이 $100 밑으로 크게 꺾이면서 엄청난 유가의 하락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볼 때 정제 마진 유지되면서 그래도 괜찮은 실적들을 하반기에도 유지해 나갈 가능성들이 높다. 이 정도로 정유 쪽에 대해서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유 쪽을 많이 샀네요. 네, 10위가 남았네요. 아, 네. 한국항공우주 하나 나왔습니다. 아, 네. 한국항공우주 좋죠. 네. 지금 이거는 제가 최근에 방송에 나가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바닥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 단순히 그런 굴뚝주 성격의 밸류를 받는 종목이 더 이상 아니다. 방산 쪽이 대표적으로 저 PER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올라가냐 막 이러던 종목들인데 더 이상 그게 아니에요. 방산 쪽이 지금 엄청나게 호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러우 사태 일어나면서 점점 예전에 이제 크림반도 같은 그런 전쟁들도 있었어요. 러시아가 계속 이런 침공을 합니다. 영토 확장을 해나가기 위한. 왜냐하면 막혀있기 때문에 해상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길들을 자꾸 만들고 싶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형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러시아가 무시할 수 있는 국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엄청난 국가입니다. 방위라던가 핵 같은 것들에서도 엄청난 국방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동유럽의 국가들이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무기들을 계속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선가. 왜냐하면 지금 러우 사태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병력을 파병을 보냈어요. 그리고 전차라던가 항공기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 지원한다고 보내놓으니까 막상 우리나라에 병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기가 없고 항공기가 없고 전차가 없고 이렇다 보니까 이거 러시아가 이 틈을 타서 또 우리를 막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국방력을 보충을 해나가는 게 전쟁을 막 싸우고 일으켜서 남의 영토를 빼앗기 위한 이런 무기 수입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4차 산업 시대에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이런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 FA50이라고 예전에는 이제 좀 약간 T50 훈련용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전투기로 변환을 시킨 거죠. 개발해서요. 더 기술력 보완하고. 그래서 사실상 폴란드라던가 슬로바키아 이런 쪽들에서 방한을 했어요. 우리나라요. 한 10명 정도 꾸려가지고 와서 니네 전투기 FA50 한 50대 가까이 사고 싶어 라고 했어요.
이거를 왜 우리나라 걸 사고 싶냐라고 했냐면 미국 쪽에다가 사실상 이거 이전에 어떤 그 미국 쪽의 F-16이죠. 그 전투기를 사고 싶어서 발주를 넣었는데 지금 이런 상태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금 항공기를 사고 싶다고 미국에 발주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계약해서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국가 물색해보다 보니까 FA50 가격 대비 성능도 괜찮다고 소문이 났네. 이미 여러 군데 팔았잖아요, 우리가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48대 요청을 했고요. 대당 510억으로 따지면은 이거 2조 5천억 규모예요.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 제가 볼 때는 성사 가능성 낮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올라온 이유가 분명 이런 이유들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누리호 발사 또 2차에서 성공했잖아요. 더 이상 옛날에 방산만 하던 업체가 아니고 위성, 발사체, 우주 이런 쪽들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는데 기존에 하던 캐시카우 방산도 잘 돼.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봉상으로 보면 12월부터 26,800원에서 6만 원까지 정말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올라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차익 시전들이 좀 나오면서 밑골이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전날 크게 빠졌죠. 10% 넘게 빠졌어요. 이날의 수급이 당연히 안 좋았을 거예요. 보면은 외국인들이 285억 팔았는데 그거 그대로 또 한숨이 나오네요. 개인들이 사갔죠. 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수급 동향 이거 가집게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부 다 제가 개인분들에게 전부 다 이걸 설파할 수는 없지만 김작가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제발 이런 개인들의 수급 행태를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 가집게로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잠깐 볼까요? 오늘 이 가집게 동향 보면은 외국인들이 초반엔 샀어요. 17만 주 사면서 그래도 괜찮네. 기관, 투신도 조금 사기 시작했는데 11시 20분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거를 11만 주를 매도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지금 아까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일봉상에서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60일선 회복하면서 밑골이 엄청 길게 달렸거든요. 저가가 마이너스 6.3이었는데 지금 고가가 1.1이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지금 한 8% 정도의 변동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걸 만들었던 게 외국인들의 매수였거든요. 근데 고가 올려놓고 외국인들 또 판 거예요. 11만 주를요. 그렇다 보니까 고가 대비해서 또 2.3% 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급을 주가의 그 봉이라고 하죠. 일봉이라고 하는데 봉에서 음봉, 양봉이 왜 나타나는지 이런 거 수급에 다 나타납니다.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런 거 파악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산다 하고 해서 좋네 하고 사버리면은 이게 고점 대비해서는 나 물려버렸네 당일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비행기도 명품처럼 뭔가 네. 오픈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비행기 수준이 저는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네. 정말로 대단하더라고요. 자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